이제 두 번째, MZ세대 자체에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특징을 좀 정리하면서 신앙 교육을 위한 몇 가지 힌트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할 말 하 안에서 할 말 한다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말 하 안은 뭐예요?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X세대예요. X세대는요, 웬만하면 참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요, 돌려서 말을 한대요. 돌려서 예쁘게 말한다. 그런데 MZ세대는 어떻게 하냐? 할 말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MZ세대라고 다 할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대체로, 좀 불공평하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 해라 라는 것을 어디서 배워왔냐? 집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키워요? 야, 어디 가서 너 그렇게 할 말 하지 말고 할 말 해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의 세대들이 할 말 하는 건요,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할 말 하는 젊은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애들 왜 그래?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밖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면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X세대가 또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기들은 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그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묶여있던 것들을 이 MZ세대가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대신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화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희생은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의 상급은 좋습니다. 라는 형태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부임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강의하거나 방문할 때 좀 마음이 어려운 때는 뭐냐면요. 식당에서 직원을 뽑을 때예요. 교회 식당에서 직원을 뽑을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요. 그거에 대한 설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이전 세대는요.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무릎 꿇고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밥은 성도들이 먹고요. 설거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고용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밥 예배도 안 드리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생각하는 거, 물론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늘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먼저다.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못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는 강화되고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희생과 헌신은 헌신짝이 되고 무능력의 산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건물에서 또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그 숨은 이야기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정말 삶으로 다시 재현되어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나 중심으로 할 말 해. 어디서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 라고 할 때 공동체의 목적은 누가 이루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이야기를 회복할까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의 세대는 내가 공동체를 직접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밈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공동체 모임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 그러니까 내가 고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미를 두지만 내가 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요. 마치 하나의 부족처럼 그 모임의 특성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 전부터 막 줄 서 가지고 그 매장이 오픈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 MZ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젊은 분들이지만요. 그 오프런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걸 사려고 거기서 사는 특별한 한정품을 사려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요. 하나의 부족과 같아요. 어디서 모였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찾으면서 어떤 겁니까? 자기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랑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나랑 비슷한 그 취향과 목적, 나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어디서 모입니다 하면은 막 모이고 웅집하고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성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다른 것이지만 그 종교적인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어떤 공동체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간과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관을 존중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의무랑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레트로의 감성을 가지고 또 영성의 공간과 경험의 공간 또 느린 공간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불구하고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만 있고 미래는 모릅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불안과 경영이 악화되고 AI 시대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화로 인간이 해고되는 것을 보는 첫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는 뭐냐면 이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두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급은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이 첫 번째 계급이고 두 번째 계급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이 대부분 99.9%일 텐데 이 계급을 뭐라 부르냐?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반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도래가 됐고 이제 얼마만큼 그들이 선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싱귤레리티 이게 특이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임계점이 오면 인간이 차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확 바뀌는데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2045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앞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현재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현재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직업상이요. 엔잡러 해서 N이 뭐예요? N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요즘 뭐 국회라는 것도 같은 거죠. 5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직장인의 50%가 나는 엔잡러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화면에 제가 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N 잡는 거죠? 예.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 또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애니어그램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감정놀이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 또 사무도 하고 있고요. N 잡러인 거죠. 요즘 왜 이러느냐? 현재만 있고 미래는 내가 모르니까 이 중에 하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또 깁경제 해가지고 틈새 경제.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회사를 끝난 다음에도요 동아리처럼 모여서 공부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중시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대보다도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는 괜찮지만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500만 원 주는 야근 많은 회사 다닐래? 300만 원이지만 워라밸이 가능한 회사 다닐래?
뭐 200만 원이라고 해도 어디를 다닐래 하면 세대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는데요. MZ세대는 무엇을 결정하겠어요? 300만 원 주더라도 내 시간과 내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데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대는 투자도 모여서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주의자들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열심히 참석하고요, 모임 규칙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들에게는 왜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과거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패배의 산물일지 몰라요. 근데 이거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미래가 달라지기 위해서 불안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살자. 지금 잘 먹자. 지금 잘 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되게 한랭이 같아 보이고 한탕주의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소원은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러면 이 세대는요,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것을 인생 모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종교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교사와 가정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부모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사실 본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MZ세대의 7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영상 세대입니다. MZ세대와 이전 세대를 아까 비교를 한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냐 이주민이냐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MZ세대 그 이전 세대는요. 아이폰 이뻐, 좋아. 그런데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누르는 버튼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AS 때문에. 디자인이고 뭐고 아이폰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직관이 있다는 거 알겠는데 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 그걸 누구한테 배웁니까? 핸드폰을 만져보지도 않은 그 자녀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디지털 이주민이냐, 응? 아니면 디지털 네이티브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MZ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디지털 환경이었어요.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알파 세대는요, 아예 이게 마치 칩처럼 탑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무분별한 영상 가운데 이것들을 해석하고 교육해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엇을 배울 때 검색을 어디서 합니까? 영상에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최근 영상도 15분도 짧다라고 우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10분 안쪽이에요. 그만큼 또 집중하는 것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요, 예전 세대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요. 여러분,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 기억나세요?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 동전 넣잖아요. 동전 넣고요. 그 전 세대는 어떻게 했냐? 손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 그럼 종이컵 나오면 종이컵 들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커피. 근데 MZ세대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컴퓨터 키자마자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T가 최강인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게 이 컴퓨터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틱톡 같은 거 15초, 길어도 1분을 넘지 않는 거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인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짧게 보고 흥미와 재미를 쫓아다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은 뭘 봅니까? 경험을 봅니다. 어?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걸 간접적으로라도 보면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지 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접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데 먹방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봉사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예배 영상을 송출할 때도요. 기존 세대는 어떻게 해요? 예배 사회자 또는 예? 성가대만 딱 비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청중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간접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들은요. 어, 돈이 없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전 세대처럼 내가 그걸 가질 거야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그걸 공유할 거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넘어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구매하려고 하죠. 어떤 구매냐면 정기적으로 배달 오는 거, 맞춤으로 나에게 맞는 걸로 배달 오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공유, 또 정기적 배달, 맞춤 서비스 넘어서는 그 다음에 뭘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의 인간관계인데요.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에 보면요. 그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느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필요나 목적이 있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지속적으로 묶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모여라 모여라. 왜냐면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면서 우리는 정체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교육이 요즘 세대랑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서 강화가 되는 건데요. 이 시대는 나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거든요.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모일 때 그냥 한 번 만나고 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살롱 문화나 살롱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 모임 할 때 한 번 모임. 또 있잖아요. 운동하러 갈 때 어디 근처인데요. 같이 운동하실 분 이렇게 해요. 같이 밥 먹으실 분. 그러면요. 제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요. 가서요. X세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명함부터 줘요. 무슨 일 하시냐고, 어디 사시냐고. 근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는요, 동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냐, 직업이 뭐냐, 어쩌다 여기 왔냐. 요즘 세대는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늘 반드시 모여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그런 목적으로 모였으면 그 목적에만 맞으면 되지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는요. 이 수평적으로 인간관계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가 뭐였냐면 펭수 있잖아요. 펭수. 펭수는요. 헤엄쳐서 한국의 뽀로로처럼 우주 대스타가 되려고 이제 EBS 연습생으로 들어온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펭수라는 캐릭터는 너무나 재밌는 게 이제 갑으로 간주되는 그 제작진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호통을 치고 또 김명중 EBS 사장 이름 저 몰랐었거든요. 그전에는 김명중 하면서 사장님 이름을 부르고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약해지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우린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펭수는 어때요?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보고 막 열광한 거예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거였잖아요. EBS 면접 보러 갈 때 심사위원이 이제 마지막에 펭수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회의를 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펭수는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빨리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KBS를 가든 MBC를 가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사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 팀장이 밥을 먹다가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회사의 오래된 습관이잖아요.
굉장히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10분 안에 밥 먹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요, 물론 팀장이 뭐 아무리 천천히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이 밥 먹는 사람들만의 그 속도를 맞추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왜 뭐 어떤 의견을 잘 내지 않잖아요? 왜 안 내는 거죠? 예. 그 의견을 내면 네가 잘 아는 네가 해라라는 게 우리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도시락을 회사에 만약에 싸 가지고 가시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셔서 드실 때 아실 거예요. MZ 세대가 아닌 그전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싸온다는 건 뭐예요? 같이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은 너랑 나랑 같이 쉐어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쉐어할 때 우리는 도시락 반찬이 좀 부족해도 상쇄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김치만 싸왔어도 네가 햄을 싸왔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오늘 뭐 맛있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각자 먹습니다만 MZ세대는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요, 도시락 먹으러 가죠. 해서 도시락을 들고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반찬은 먹지 않아요.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같이 왜 먹어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무시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취향 존중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줄 필요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한마디로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MZ세대를 반영해서 카카오톡에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게 뭐냐면 N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울면서 X세대는 밥을 사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실력이 안 돼도 밥을 사야 됐어요. 내가 형인데, 내가 언니인데, 내가 살게요. 나이 많은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공간에서 굉장히 의미를 만든다. 이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말 같이 하는 것과 따로가 정말 잘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하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에서 만든 문화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혼밥, 혼영, 혼행, 혼녀 뭐 이런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숍에 가도 혼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조금 좀 격이 떨어진 표현으로 하면 "아 얘네들 죽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영자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오래 있으면 피해를 주는데.' 근데요. 이 베이비 붐 세대는 남들 눈치를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사실은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MZ세대는요. 일부러 도시락을 먹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존중받고 싶고요. 이걸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 같은 곳을 가지 않더라도요. 쇼핑센터 린저러라고 해서 린저러가 뭐냐면 어슬렁거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내가 뭘 정하지 않더라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요. 교회는 예전에 마을의 사랑방이었고 극장이었고 공연장과 같은 콘서트가 가능했던 곳이고 또 도서관이었고 카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경험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관계할 수 있는 또 개별적인 공간도 필요한 또한 고군분투하면서 살다가 나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성의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세대는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이들은요,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게 전공 공부가 아니에요.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합니다. X세대가 MZ세대 할 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정말 그 회사에서 업무를 가르칠 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가 어렵냐 했더니 MZ 세대에게는 1부터 10까지가 만약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1부터 10, 11, 12까지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랑은 다른 거죠. 눈치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전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막 하려고 했던 것이 것과는 다르게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자책. 그 여러분 그 전자책을 보면요.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복사하는 방법,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라도 너의 지식과 경험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지식을 원해요.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글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내가 정한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성장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공동체보다 내 성장, 내 커리어에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많이 똑똑해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말로 속일 수 있지만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로부터 또 본인 세대도 많이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무엇에 대해 생각하느냐, 너 무엇을 생각하냐, 이걸 아니? 모르니만 생각했지,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생각에 대한 기술, 생각에 대한 방법, 생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정답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해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법을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질문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세대 가운데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가르쳐야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세상에 그 잘못된 지식을 흡수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에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또 가르쳐야 합니다. 벤킴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y like Jesus. 우리는 예수님은 좋아요. But not the church.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요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